Can never stop what we do. Running in and out with my whole crew. Oh, heading to the top, what a view. Standing on the rock like I told you. Cause they ain't got no rewards. We will never be yours. Learn this on the way, man. Gotta keep the heart pure. They ain't got no rewards. We will never be yours. God told me the way. Work hard, stand and endure, man. They ain't got no rewards. Never ever go sell your soul, bruv. Cause that there worth more than gold, cuz look the little homie in his eyes too. I say the same but don't look surprised. No time for jokes, man, I'm here for all kind of smoke. Man, I'm here for all kind of reasons. Which one is this, you won't know. Cause I'm in and out like the seasons. Still gotta give it to Jesus. If you man go to grievous, just know won't move my allegiance. Because I was hoping on lose hope. 안녕하세요, 서우터반입니다. 오늘은 BMW M235i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32살 M235i 차주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 빌어서 차량을 리뷰하게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2020년식 BMW M235i 차량이고요. M 퍼포먼스 모델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시리즈 중에 현재 지금 유일하게 가솔린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쁜 차량을 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 차량 지금 2월 26일 날 출고받아서 거의 한 달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는 1600km 정도. 그러면은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정상 가격은 5,99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1,000만원 정도 크게 할인을 받아서 5천만원 초반에 실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거는 대부분 다른 분들도 다 받으시는 거죠? 딜러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크게 할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출고하셨나요? 선납금 한 70% 정도 3,500만원 정도 납입을 했고 1,500만원 정도를 5년 할부로 금액을 세팅을 해뒀습니다. 월 납입금이 현재 지금 27만원, 28만원 정도 차량 할부 금액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 얼마 나오세요? 보험료는 제가 그 차를 구매하기 전에 다이렉트 보험으로 봤을 때는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 타는 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보험을 했어서 월에 대략 8만원, 9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는 만큼 내는 보험이에요? 네네, 키로 곱하기 금액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주중에는 차를 별로 이렇게 운행을 안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이어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키로수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기에는 없고 시거잭에 그런 걸 꽂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앱이랑 연동이 돼서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마다 키로수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실 키로수랑 똑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네. 하고 매달 보험료를 매달 내고. 이제 산정을 하고 키로수 곱하기 금액으로. 그러면 이 차량 월 유지비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솔직히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돼서 크게 유지비라고 할 건 없고요. 대신 이제 이 차는 300마력 이상이라서 고급류 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로수를 대략 계산했을 때 유류비로만 한 14만원, 5만원 정도 그렇게만 지금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비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반, 그 다음에 지방 고속도로 반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대략적으로 8에서 9km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대구를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110km 정도의 정속 주행을 하니까 14, 15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얘가 갖고 있는 출력에 비해서는 고속도로 연비는 상당히 준수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은 M 퍼포먼스 모델이고 또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정말로 그 펀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이라는 거를 약간 일종의 취미이자 레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좀 알맞은 차량이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 차량을 되게 지금 선호하고 마음에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차량이 이 시리즈의 가장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좀 많이 풍부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BMW 어댑티브 LED, 짜잘한 뭐 레인 센서나 디지털 클러스터, 10.25인치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옵션에서는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외장 컬러가 사실 고르기 마련이지만 내장 컬러는 한국에서는 요 피스트밖에 사실 선택을 못하지만 이거 하나요? 네네네, 요게 근데 사진상으로는 되게 좀 별론데 실제로 보신 분들은 다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새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오렌지빛이 도는 다홍색이라서 색깔이 주는 그런 선호도가 상당히 좋지 않나. 특히 이 스톤베이 메탈릭이라는 색깔이 어떨 때 보기에는 메탈 같지만 또 되게 채도 낮은 하늘색 같아서 볼 때마다 좀 신비함을 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신비로운 색상.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운전의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사운드 제네레이터를 통한 이런 배기 사운드라든가 실제로 이제 저단에서 뭐 터지는 그런 팝콘 사운드라든가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차량까지는 계속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을 썼었는데 디지털 클러스터는 보기도 되게 객관적이고 내비랑 같이 연동이 돼서 많이 크게 시선을 떼지 않아도 정보들이 이렇게 계기판에 출력되는 것들도 좋고 또 이 정보들이 이 차량만 그런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력 가속도라든지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토크나 아니면 마력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도 같이 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기판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하지 않나.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다. 그럼요. 정말 펑카에 맞춰져서 나온 차량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이렇게 터널을 잠깐 지나갔는데 네. 앰비언트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아, 네.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막 이렇게 줄이 하나 깔린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막 찢어진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색깔도 한 6가지 정도 고를 수 있고 벤츠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멋이 있지만 좀 은은하게 표현되는 것도 이쁘지 않나. 이거는 다른 분들도 보시면 오 이거 이쁘다 이럴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리고 생각보다 2열은 그렇게 저는 넓다고는 크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어서 골프팩 이런 걸 물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트렁크도 생각보다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비해서 넓어서 이것저것 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트렁크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존 차량이 해치백 차량이어서 이 세단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적재 공간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2열을 또 앞으로 폴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전거나 아니면 가구 같은 걸 좀 눕혀서 와야 된다 그러면은 2열을 폴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도 네, 있다. 공간 활용성이 생각보다 네. 넓다, 좋다. 사이즈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단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이 좀 풍부하다고 했지만 풍부한 옵션 중에 5개 뒤로 딱 2가지 옵션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 시트가 없고요. 아이고. 근데 통풍 시트는 제가 알기로는 수입차들이 많이 빼는 옵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가 보다 싶은데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반자율 주행 옵션이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안전 관련 옵션은 어떤 옵션이 있냐면 전방 추돌 방지,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 개입하는 방지가 있는데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이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를 달고 있던 차량이었는데 그 네. 차량은 어댑티브랑 같이 결합이 돼서 이 차선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핑퐁을 안 하고 그냥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냥 네. 차선에 다가가면 핸들에서 피드백이 오면서 그걸 휙 넣어주는 이게 네. 좀 어떻게 보면 터프하게 너 졸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마치 카운터를 치는 네네 그런 느낌의 방지라서 이걸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 시리즈에 트림을 추가하면은 반자율 주행이 살아나는데 왜 이 시리즈에서 어쨌든 공식 판매가가 6천만 원이 다 되는 차량이 그런 걸 네. 옵션으로라도 선택을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앞서 장점에서 트렁크 용량을 말씀드렸는데 네. 트렁크 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거에 대비해서 2열이 지금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그룸은 여유가 그렇게 없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대구를 갔다 오면서 키가 180이 조금 넘는 남동생을 이제 태워갖고 갔는데 남동생이 허리가 길어서 저 헤드룸에 머리가 닿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허리를 좀 눕혀서 레그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네. 그래서 좀 동생이 많이 어정쩡한 자세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앞좌석에 타신 어머님이랑 자리를 교체했어요. 여성분이 타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180대는 남성분들이 타기에는 많이 좀 협소한 2열이 아닌가. 레그룸의 문제보다는 쿠페를 기반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헤드룸의 확보에 상당히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장재를 파놔서 그나마 1cm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BMW에서는 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딱 봐서 엄청 불편해 보여요. 네. 차라리 그냥 쿠페로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챙기려다 보니까 네. 그랑 쿠페는 어쩔 수 없이 짜낸 듯한 2열 좌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제가 느낀 단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BMW 매니아 분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전의 M235i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6기통의 후륜 BMW의 많은 헤리티지들을 갖고 있던 작고 잘 나가는 차에 정말 부합하는 차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구동 방식도 전륜으로 변경이 되고 엔진도 4기통으로 다운이 되고 배치 방식 또한 세로 배치에서 가로 배치로 변경이 되고 기존에 이제 BMW가 갖고 있던 헤리티지들을 좀 많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차 그리고 작지만 실속 있는 차들을 원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거든요. 기존과 같이 예를 들어 큰 차가 최고야, 배기량이 큰 차가 최고야는 이제 환경 규제라든가 소비자 트렌드들이 상당히 변하는 부분이 있고 BMW도 어쨌든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타협점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공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륜을 이제 하고 좀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니아 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유입층들이 BMW에 많이 유입이 되면 BMW의 그런 입지는 좀 더 두터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매니아 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차량에도 또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BMW의 변화에 대해서 좋은 부분
지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추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네. 이거는 BMW의 입장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는 단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아쉬움을 느껴서 그거 빼고는 그렇게 큰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비 속에 있는 지도가 이제 국산 차량에 비해서 정말 보기가 힘들다. 이제 BMW 오너들은 순정 레벨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계기판에 바로 보이기도 해서 쓰고 있는데 저도 당분간 아마 변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어떤 차량 있으셨나요? 이 차량이랑 성향이 다르지만 볼보 XC40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시승을 하니까 볼보 너무 좋은 차량이고 안전성도 너무 뛰어나고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도 너무 트렌디한데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운전의 재미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좀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시승을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차량을 생각을 했고요. 아우디의 A5도 봤고 A35 AMG도 보긴 봤었는데 가격대가 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스포티한 차량들을 보다가 이 차량이 마침 가격대도 좀 적절하고 이 차량은 바로 받을 수 있었던 좀 혜택이 있어서 M 퍼포먼스 배지를 달고 있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분들이 참고해야 될 점 어떤 거 있을까요? 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열에 열은 추천을 드리겠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장래 계획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한텐 재밌는 차지만 동승자나 후속자가 편한 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M2나 M3보다는 훨씬 편한 모델이 맞습니다. 데일리로 타고 다닐 수 있고 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물리적인 세그먼트가 갖고 있는 한계들 2열 헤드룸이 좀 공간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결혼을 계획 중이신 여자친구분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이미 기혼자시던가 그런 분이 구매하실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이게 가격대가 3 시리즈랑 참 겹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20i나 뭐 320d 이런 거를 이제 같은 후보 선상에 놓게 되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애기 생각해야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빠르고 좋은 차지만 차라는 거는 나 혼자 타는 게 아닐 테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의견을 같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구매하시기 전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래서 차를 어느 정도 아신다. M 배지가 갖고 있는 거에 되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스펙상으로 드러나는 뭐 출력이라든가 되게 감탄을 하시죠. 2000cc 차량이 300마력이 넘게 나와 되게 출력이 좋은 편이잖아요. 도전 차량도 많지만 데일리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 중에 이 정도는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컬러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말씀을 주세요. 특히나 탑승을 했을 때 다운빛 시트가 주는 앞서 말씀드린 앰비언트 라이트가 주는 저런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아까 차주님 이렇게 주차장 딱 들어오실 때 저 혹시 보셨어요 표정? 아, 저 이러고 있었어요. 오! 아. 이러면서 야 이거는 정말 젊은 층 제대로 잡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출력부터 디자인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팔방미 육각형형 차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운전의 재미, 배기 소리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 없네요 이거. 저도 지금 풀악셀이 거의 처음인데 네. 애들이 거의 끝났으니까 저도 참 신기하네요. 와 차주님도 지금 처음 느끼시고요? 네, 저 처음이에요. 지금 풀악셀이 거의 처음이라서 네. 야 장난 없네요 진짜 이거. 지금 남자 3명이 탔어요 이 차에. 네. 물론 이제 주말이라서 많이는 담을 수 없겠지만 잠깐이나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좋은 차량이고 직업 특성상 해외 포럼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데 BMW 헤리티지를 잃었다는 거는 국내를 가리지 않는 의견이에요. 해외 오너들도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포럼 같은 걸 들어가 보면.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상품은 그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매니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헤리티지를 지킨다고 이 차량의 상품성이 정말 좋지 않더라도 그거를 지킨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길이고 또 오히려 트렌드에만 따른다고 트렌드만 이렇게 새로 접목하는 것도 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 BMW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1시리즈와 2시리즈 지금 현재 이 F44를 통해서 그걸 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BMW가 지금까지 그 혁신의 길을 잘 걸어왔듯이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BMW의 또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BMW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이 차량은 BMW에게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전환점 차량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후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자, 그러면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서토반님에게 아이고, 너무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차량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꼭 본인의 그런 운전을 예를 들어서 업으로 삼을 건지 운전을 재미로 삼을 건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본인이 그래도 큰 돈을 쓰는 건데 자기와 잘 맞는 그런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